안녕하세요. 반자칭 영어 학습 전문가 상변 선생님입니다. 부모님들이 영어를 학습하던 시절에 가장 많이 공부하셨던 5형식 체계. 문법책을 보면 5가지 형식으로 시작하는 책들이 많이 있었던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요즘에도 우리 아이들은 그 5형식 체계로 다 영어를 학습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5형식 체계가 완벽한 체계인가, 5형식 체계가 가장 효율적인 체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형식에 되게 치중하는 강사들이 많습니다. 형식에 정말로 치중을 많이 하는 강사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강사들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 동사는 몇 형식 동사니?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정말로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흔한 get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get. 이 get이라는 동사는 몇 형식 동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5형식 체계에서 get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의 구조를 다 갖습니다. 그리고 이 형식을 안다라고 해서 get을 해석하는 데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5형식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5형식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고 싶은데 일단 쓸게요. SVOC의 구조로 쓰인다고 해도 이 C 자리에 나오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 자리에 어떤 것이 나오는지도 다 알고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동사를 이해하고 문장을 해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가라고 하는 것에 저는 사실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순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런 형식을 중요시하는 강사들 때문에 몇 형식에 자꾸만 연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항상 얘기해요. 선생님 이거 몇 형식이에요? 물어봅니다. 숫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SV, SVO, 지금 선생님 5형식도 잘 모르시는 것처럼 제가 모르는 것처럼 SVC로 썼는데 다시 가겠습니다. SVO부터 갔는데 좀 이따 설명할 거랑 연결돼 있어요. SVO, SVOO, SVOC. 그나마 이 형식 체계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는 몇 형식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이 구조들입니다. 이 구조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SVOC 구조야, 이거는 SVOO 구조야, 이거는 SVC 구조야. 이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몇 형식이라는 그 숫자에 연연하는 것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아이들이 배워온 5형식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아이들이 공교육에서 배워야 될 형식 체계가 아니에요. 공교육 7차 교육 과정에서는 7가지 형식을 근간으로 하거든요. 7가지 형식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SV, SVO, SVC, SVA, SVOO, SVOC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것 중에 없는 게 요거랑 요거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없었던 건데 이 A라는 문장 성분을 하나를 더 배우게 되면 알게 되는 이 7형식 체계가 훨씬 더 많은 문장 구조를 설명할 수 있게 되고요. 이 7형식 체계로 가게 되면 아이들이 단편적인 단어가 아니라 전체 덩어리라는 것을 인식하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모님들도 아마 이렇게 배우셨을 것 같은데 In the island live the girl.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한번 보세요. In the island live the girl. 그 섬에 살았다 한 소녀가.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기존의 방식으로다가 이거를 분석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live는 동사고 걸이 주어야. 이게 기존의 5형식 체계와 품사 중심의 문법에서의 접근 방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생각 들죠. 얘는 뭐지? 얘는 뭘까요? 전치사고.
전치사고는 부사구야. 전치사고는 부사구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품사 중심의 문법에서는 전치사고는 부사구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이 얘기는 좀 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이 오형식 체계의 중심, 품사문법 중심의 체계에서는 이렇게 분석이 일어난다는 거 일단 알려드리고요. 그럼 7형식 체계에서는 얘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인디 아일랜드라는 것도 분석합니다. 인디 아일랜드라는 건 전치사구인데 전치사구라고 하는 것은 문장 성분 A로 쓰여요. A 전체가 A입니다. 그 다음에 lived 이게 V가 됩니다. 똑같아요. In the island lived 그 다음에 거리 주어가 아니라 거리 주어가 돼요. 그러니까 7형식 체계에서는 그러니까 7형식 체계는 품사 중심이 아니라 구와 절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와 절 중심으로 다 문장을 분석하게 되는데 그러면 덩어리가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루고 덩어리가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루고 덩어리가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루기 때문에 문장 속에 있는 모든 단어들은 문장 성분 안에 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3개로 보이게 돼요. 덩어리가 3개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이 단어 중심의 그런 오형식 체계, 품사 중심의 문법에서 못 보던 걸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메이지 유신 때 만들어진 그 문법 체계는 품사 중심의 문법이고요. 한 단어가 문장 성분을 이룬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명사가 주어를 이루어. 거리 명사니까 거리 주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품사 중심 문법의 체계예요. 근데 영어학이 발전되면서 지금 권위를 갖고 있는 책들은 뭐라고 써 있냐면 단어가 문장 성분을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다. 단어라는 것이 문장 속에 들어가면 무조건 덩어리를 이룬다. 그 덩어리가 phrase, 구라는 덩어리예요. 그래서 구라는 덩어리를 이루고 그 구라는 덩어리라든지 아니면 문장 성분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절이라는 덩어리가 구와 절이라는 것이 문장 성분이라는 것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전치사 구라는 덩어리가 문장 성분 A가 되고 동사 구가 문장 성분 동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a girl이라고 하는 명사 구가 문장 성분 주어가 된다라는 시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 시각이 왜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요. 오늘은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못 드리고 나중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여기에서 오늘은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In the island lived a girl. 요걸 보시게 되면 AVS라고 써 있잖아요. 이 AVS는 도치의 가장 흔한 도치 중에 하나고요. 그냥 외워도 돼요. AVS 도치라고. 그래서 AVS 도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문장이 전치사구가 시작이 되면 전치사구는 무조건 A다. 전치사구로 시작하면 무조건 전치사구는 A예요. 그 다음에 A가 나온 다음에 V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뒤에 S가 나오게 돼 있다. 그러면 AVS라는 구조가 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품사 중심의 문법 오형식 체계에서는 못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AVS 도치면 해석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것도 이제 좀 달라지는 겁니다. 옛날의 방식은 무조건 해석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거든요. 그럼 주어부터 해석합니다. 한 소녀가 살았어. 그 삶 안에. 이렇게 가는데 이 체계로 가게 되면 이 덩어리별로 정보를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해석하고 얘를 해석하고 얘를 해석하면 되는 것이 돼요. 무조건 문장 성분 단위로 해석을 순서대로 정보 처리하면 됩니다. 해석이 그 섬에 살았다 한 소녀가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의 품사 중심의 오형식 체계와 지금 구와 절이 문장 성분을 이루는 구와 절 중심의 7형식 체계는 문장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고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며 해석해서 이해하는 방식까지 다르게 되고요. 뭐가 더 훨씬적이고 훨씬 효율적으로 예외가 없느냐? 7형식 체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7형식 체계로 배우는 것이 맞는 거예요. 공교육에서 왜 쓸데없이 5형식이 좋으면 5형식 체계로 가르치지 7형식 체계를 근간으로 만들겠습니까? 7형식 체계를 만들었을 때는 이미 똑똑한 학자분들이 그게 더 뛰어나다는 거. 물론 7형식이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뛰어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꾼 거고요.
그 7형식 체계로 가게 되면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게 있어서 더 재미있어져요. 진짜 그렇습니다. 더 재미있어지고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영어의 99%는 아직도 5형식 체계에 얽매여 있고 품사 중심의 문법에 얽매여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저는 그 99%의 바위에 도전을 하고 있는 계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계란은 바위 치면 계란이 깨지지 않냐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의 목표는 계란자국을 바위에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란자국을 바위에 남기는 일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제 강의는 모두가 그런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지금처럼 다른 체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차차로 시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다 보면 이거 자체가 수업이 될 수가 있어서 제가 다른 계정이 있어요. 탑라인 클래스라고 하는 계정에서 이미 이거를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학부모님들도 영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 계정의 그 탑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수업을 들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